김수정 원장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UV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어떨까요, 원장님? 네, 오늘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좀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렛츠 고! 지금 한 거는 3차원 CT를 찍은 거예요. 그 CT를 찍어서 뼈를 입체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아름쌤의 턱뼈와 치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CT를 통해서 잘 나오게 됩니다. 이 CT는 나중에 가이드를 만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CT가 잘 찍혔는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CT를 잘 찍었으니까 구강 카메라를 찍으러 가볼까요? 네, 이건 이제 3D 구강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아까 CT는 뼈를 찍었잖아요. 이거는 뼈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실제 살과 치아의 겉모습을 찍는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스캐너를 입안에 넣어서 실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은 사진을 아까 찍은 3D CT랑 이걸 합쳐서 이제 실제 구강이랑 똑같은 상황을 구현해내는 거죠. 이거 찍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제 구강 스캐너로 입 안을 스캔을 했어요. 이제 원래 우리가 치과 가면 본 뜨는 거 많이 해보셨죠? 본 뜨는 재질을 입 안에 넣고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서 거기다 석고를 부어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게 바로 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입 안을 3D로 찍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네, 이 기계가 없는 병원은 본을 떠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 이 스캔한 것과 아까 찍은 CT 사진을 이제 합쳐서 실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개 자료를 가지고 가이드를 만드는 센터에 자료를 보내게 되고요. 그 센터랑 제가 직접 이제 연락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심을 건지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 후에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이 제작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동안 환자는 다시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2주 후에 이 완성된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러 다시 한번 오시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간혹 이 가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캔이 잘못되거나 뭐 스캔은 잘못될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본 뜬 게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 이 가이드가 잘 안 맞고 찌걱찌걱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러 왔는데 가이드가 찌걱찌걱 거려서 안 맞는 경우라면 가이드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스캔을 했을 때가 본을 떴을 때보다 그런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실제 수술에서는 이제 저희가 위생 도구들을 다 착용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환자가 수술 준비가 된 다음에는 여기 가이드라고 하는 걸 먼저 환자 입안에 끼웁니다. 끼워서 찌걱거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잘 맞는다면 이제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이제 칼로 째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끼우고 수술을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환자 입안에 이 가이드라는 걸 끼우고요. 그 다음에 요 기구를 이용해서 살짝만 잡아주세요.
요 가이드라는 걸 끼우고요. 가이드에 보면 여기 파란색 홈이 보이시죠? 이 홈에 맞는 드릴을 순서대로 끼우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심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입속에 물이 계속 고이니까 이 물을 빨아들여야 되겠죠? 자, 석션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런 엔진 소리와 석션 소리가 자, 이런 소음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에서 느끼는 공포도 꽤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우선 돌아가는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도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물도 거의 뿌리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으니까 아까 같은 석션도 키지 않죠. 그러니까 물소리, 엔진 소리, 석션 소리가 다 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는 내내 소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없어요. 많은 케이스를 해봤을 때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소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입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입안에 끼워지게 되면 요 핵심 부분이 파란색 홀입니다. 이 홀에 맞는 이런 부품을 딱 끼우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드릴도 순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중에 빼고 그 다음 것들은 보시면 요 윗부분이 여기 홀에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맞게. 자, 이렇게 여기 홀에 딱 맞는 드릴을 순서대로 사용하게 되고 그 드릴 끝에 마지막에는 똑같이 이제 임플란트를 넣어서 시술하면 끝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칼로 째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후에 그냥 이 가이드만 입속에서 빼고요. 그 위를 꼬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이 끝난 후에 임플란트가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곳에 잘 심겼는지 엑스레이만 찍어서 확인을 하면 수술은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간접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이 촉감 인형이 너무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진짜 소리도 안 나고 생각보다 구강 스캐너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임플란트 이제 할 때 뭐 본을 뜬다 뭐 해가지고 입에 다 묻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글 하면 끝이어가지고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 느끼지는 않았어요.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소리나 날카로운 거에 예민하신 분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추천 드려요. 촉감 인형과 함께. 오늘 내비게이션 간접 체험 경험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원장님과 저는 오늘은 이만 인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간접 체험 우리 아름쌤이랑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답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을 기대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다음을 기대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